그 여러분 있잖아요. 그 개표 부정 얘기. 이거 내가 진짜 심각하게 내가 잘못한 게 있어. 내가요. 그 개표 부정에 대해서 각하됐다는 얘기 있잖아. 개표 부정이 각하됐다라는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18대 대선 무효소송 각하라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딱 떠요. 대법원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각하. 18대 선거 무효소송이 각하됐다고 뜬다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대법원에서 그 각하 결정을 내린 게 작년 4월 23일이야. 세월호 때. 세월호 때 이 판결을 내리는데요. 선거일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되는데 이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각하된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도 기각이 됐어. 그게 작년 4월 23일에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그 한영수 쪽에서 한 건 줄 알았어. 여기 보면요. 대법원 제2부는 18일 대통령 선거 무효를 주장했던 K씨 등 3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통령 선거 무효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렇게 나와 있어. 실제로 대법원에서 이렇게 밝혔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의 실수는 뭐냐면 나는 이게 한영수라는 사람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각하 처리인 줄 알았어요. 대법원에서 K씨 등 3명이 실명으로 얘기를 안 하고 K씨 등 3명이라 해서 나는 한영수를 포함한 3명인 줄 알았다니까. 각하라는 말은 뭐냐면 조건이 안 돼서 아예 사건으로 접수도 안 된다는 얘기야. 재판을 열지 않겠다. 재판 성립 조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각이 있고 각하가 있는데 기각이라는 건 서류상의 조건은 되지만 사유가 있어서 너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겠어. 너가 그런 얘기하는 건 법적으로 맞는데 너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어. 그게 기각이야. 그럼 각하는 뭐냐 하면 각하는 너의 주장이 성립될 수가 없어. 너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조건이 필요한데 너의 주장은 이런 법적 조건을 채우지 못한 거야. 그래서 각하야 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30일이 지나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너의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란 뜻이었단 말이야. 내가 이걸 작년에 4월 23일에 봤다고. 나는 그래서 이게 한영수 씨가 주장한 내용이 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일부러 이렇게 발표한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내가 이 각하되지 않았는데 각하됐다고 그런다고 막 욕을 하길래 이 미친 새끼들한테 내가 뉴스를 보여주려고 찾았어. 근데 한영수란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한영수에 대해서 따로 찾아봤잖아. 그 한영수라는 사람 왜 1인이야? 그 사람들이 1월 4일에 소송을 건 게 있어. 그 소송은 각하되지 않았어. 그 선거 소송을 1월 4일에 한영수 외 1인이 그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건 각하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무효라는 그 소송이 각하되지 않고 지금 대법원에 살아있어. 나 오늘 알았어. 한영수가 누구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 무효 소송했던 사람이야. 노무현 대통령 당선 무효 소송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전자개표기를 만들었고
그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당선된 노무현은 당선 무효다 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 그 한영수야. 그래서 그 사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잘렸어.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그 사람이 잘렸어. 중선관위에서. 그 뭐 선관위 노조위원장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잘린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전자개표기를 이용해서 그 당선됐는데 그 당선이 무효다. 전자개표기가 무효라고 주장을 했고 그게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이 허위사실로 밝혀지면서 그 선관위 직원을 선관위에서 이제 잘린 거야. 해임된 거야.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1월 4일에 그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낸 거야. 그리고 내가 무효 소송을 냈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작년 4월 23일에 대법원에서 선거 무효를 주장한 K씨 등 3명의 그 대통령 무효 청구 소송은 각하 판결했다. 그래서 나는 이게 한영수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각하된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한영수의 소송은 살아있어. 한영수의 소송은 살아있어. 내가 잘못한 거는 한영수 건이 각하된 걸로 오해를 했는데 그 오해한 이유가 뭐냐 하면 대법원에서 K씨 등 3명이 소송을 건 게 각하됐다고 발표를 해서 그게 한영수 건인 줄 알았어. 그건 내가 실수한 게 맞아요. 실수한 게 맞아. 그러면 자 이거 심각한 문제야. 왜냐? 한영수란 사람이 한영수 외 1인이 1월 4일에 소송을 했잖아. 그거는 대법원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6개월 이전에 180일 이전에 판결했어야 됐던 문제야.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제까지 그 소송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야. 그게 다음 뉴스에 나와 있어. 한영수라고 얘기를 하면 한영수에 대해서 검색하면 오마이뉴스에 또 다른 뉴스에 그게 나와 있어.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뭐 대법원에 지금 올라와 있는 안건이 36,000건이라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1월 4일에 올라온 대법원 건을 심리를 못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거 찾아봐. 그거 나와. 내가 오늘 너무 많은 기사를 봤는데 거기 그게 나와. 그러면 이거 대법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거예요. 대법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거야.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한 달 이내에 제소할 수 있고 문제 제기할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180일 이내에 심리를 시작해야 되는 거야. 기소 여부를 확정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심리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거 대법원에서 이거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으면 끝났을 문제야. 그런데 대법원이 그 판결을 안 하고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거야. 왜? 일부러. 내가 볼 때 일부러야. 36,000건이라 일이 너무 많아서 못 봤다. 개소리지. 한영수란 사람이 소송을 건 게 1월 4일이에요. 내가 감옥에서 나온 게 2월 8일이야. 2월 8일에 나온 내 사건에 대한 3심 결과는 8월에 내도 되는데 4월에 처리했다니까. 근데 1월 4일에 소송한 게 시간이 일이 너무 많아서 못했다. 말이 안 되지. 내가 산 증인이야.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를 한 건데 한영수 씨가 소송을 건 건데 원래 선관위 소송은 중선관위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거는 거야. 선거법에 무조건 대법원은 180일 이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 판결하라고 나와 있다니까. 그런데 그걸 대법원에서 판결 안 하고 지금까지 끌고 있는 거야. 말이 안 되지. 자, 그래서 내가 또 한영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송을 다 찾아봤잖아. 한영수라는 사람이 구속이 됐어. 실형 선고를 받았어. 봤죠, 그거? 한영수가 쓴 책, 그 부정선거 백서라는 책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거 알고 있죠? 자, 여기서 그 명예훼손 대상이 누군지 알아요?
나는 이게 박근혜 명예훼손이고 선거법 부정선거 개표 부정이라는 그 주장이 허위라서 개표 부정이라는 주장이 허위라서 한영수란 사람이 실형받고 유죄받고 실형 사는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한영수가 지금 유죄를 받고 살고 있는 그 명예훼손 대상이 선관위 직원 박모 씨야. 전자개표 때문에 지금 실형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선관위 직원 박모 씨한테 한영수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못 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믿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 사실로 시인을 했다라는 그 박모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중앙선관위가 그 엑셀 파일을, 그 엑셀 파일, 유명한 엑셀 파일, 그 엑셀 파일이 최종 수정이 12월 18일 1시 11분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날짜 틀린 게 아닌 것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엑셀 파일이 조작된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욕을 한 건데 항소이유서를 읽어보니까 한영수 씨 몰라 그게 내가 한영수란 사람의 항소이유서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길래 거기 나오는 법무법인을 찾아서 114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 그랬더니만 어떤 한 번호로 연결이 돼. 근데 그게 번호가 칼라링이 나와. 그 법무법인 땡땡이라는 그 회사에 전화를 그 회사에 대해서 114에다 대표번호를 물어봤어. 그래서 그 대표번호를 받았는데 그게 1543가로 시작한 무슨 대표번호야. 아니야. 1644에 뭐 공땡땡땡으로 시작하는 대표번호야. 그 1644는 개인 번호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전화를 했더니 개인 휴대폰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가 연결이 되더니 그 법무법인 그 회사를 알려주겠대. 그래서 내가 다시 그 법무법인 그 회사를 전화를 했어. 했더니 법무법인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인터넷에 이런 항소이유서가 있는데 그 항소이유서에 나온 변호사들이 다 있는 거 맞냐? 있다는 거야. 그러면 법무법인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 항소이유서 내용이 맞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해 줄 수가 없대. 대답해 줄 수가 없다는 거야. 왜 대답해 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내가 의뢰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말해줄 그 의무가 없어서 말 안 해주겠대. 알았다 그러고 끊었어 내가. 그래놓고 좌우지간. 그래서 지금 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항소이유서는 지금은 이름이 바뀐 그 법무법인에서 낸 거고, 근데 냈다고 지금 무슨 카페에 돌고 있는 글인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게 그 법무법인의 입장이야. 그걸 내가 미리 밝혔어. 그걸 밝혀놓고 그 항소이유서의 내용을 보니까 그 박모 씨에 대한 명예훼손, 두 번째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인데 그 명예훼손 내용이 뭐냐면 그 엑셀 파일 때문이야. 그런데 그 엑셀 파일이 그러면서 이제 이 한영수란 사람은 그 엑셀 파일 날짜가 1월 11일, 그러니까 그 17일, 18일 1시 11분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개표 조작이라고 믿었다. 그렇게 이제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허위의 사실이라고 생각 안 했다. 그런 내용을 항소이유서가 쭉 나와.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JXLS라는 엑셀 파일을 정리하는 양식이 있대. 그 양식은 미리 툴을 만드는 거래. 미리 툴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그 엑셀 툴, 즉 엑셀 틀거리, 엑셀의 틀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 엑셀 조건으로 정보들을 읽어드린다는 거야. 예. 읽는 방식이래. 그 JXLS라는 그 엑셀 파일 용어가 읽는 방식이래. 지금 난리가 났어. 자, 설명 잘 들어요. 그래서 물론 나는 지금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한영수의 항소이유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 내가 법무법인에다가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소이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내가 그 항소이유서의 내용하고 설명이 틀리면 나한테 얘기해. 자, 그런데 그러면서 그 JXLS라는 그 엑셀 파일의 내용이 그건 틀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걸 잘 몰라서 한영수란 사람이 그 엑셀 파일의 그 전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툴을 몰랐다, 이해를 못했다, 이게 항소이유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그런 항소이유서가 쭉 있더라고. 우리는 이제까지 한영수란 사람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해서 유죄 징역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개표 부정 주장 자체가 허위사실이고, 그래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유죄받은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선관위 직원 박모 씨, 자기는 시인한 적이 없는데 그 책에 시인했다라고 썼다. 그래서 박모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 중앙선관위원장이 그 엑셀 파일을 전날 만든 엑셀 파일, 그게 전날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표 결과를 조작했다라고 믿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트위터에 그 선관위 옆에 지나가는데 대형 트럭이 막고 있더라.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서버를 교체하는 중이다. 그게 1월 5일에 누가 1월 5일에 서버를 교체한다는 선관위 옆에서 트럭을 보고 그걸 트위터에 올렸는데 그걸 보고 사실로 믿고, 그래서 중앙선관위원장이 서버를 지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거 자료를 지우기 위해서 서버를 바꿨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중선관위장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미처 허위사실인지 인지를 못한 거다. 그리고 이건 그 명예훼손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으로 한 거니까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이더라고, 항소이유서 내용이. 자, 그렇다면 결국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그 항소이유서가 만약에 정말로 한영수 씨 측의 항소이유서라면 그 항소이유서 내용 한번 찾아보세요. 한영수 항소이유서라고 한번 찾아봐. 거기 보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그 JXLS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엑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그걸 그 법무법인에서 어떻게 고쳤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내용대로라면, 현재 그 항소이유서가 맞다면, 그게 대법원의 한영수 씨 항소심에 제출된 항소이유서가 맞다면, 이거는 지금 한영수 씨의 주장,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야. 선관위 직원이 그 왜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있는 것 같아. 말을 했는데 말을 제대로 못했잖아. 말을 제대로 못하고 복도에 나와서 이걸 어떻게 구했냐고 물어봐서 자기는 사실로 믿었다라는 거야. 항소이유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박 씨가 사실을 시인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사실을 시인했다라는 표현이 사실 적시가 아니라, 그 표현 나오니까 가서 찾아봐. 사실 적시가 아니라 본인의 판단을 쓴 거다. 뭐냐고, 사실 적시가 아니라 본인의 판단이면. 그리고 판단의 근거를 쭉 썼어. 그래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문제 핵심은 뭐야? 이 전자개표가 그렇게 부정선거였냐 아니냐가 핵심이잖아. 그런데 항소이유서에는 전자개표가 부정선거였다고 확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전자개표가 그 부정선거였다고 항소유서에 확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아. 한영수 씨가 그게 조작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허위의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니었다, 허위사실로 인지하고 한 게 아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 그러니까 개표 부정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항소유서에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고. 자, 한영수란 사람은 그냥 일반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개표 부정 증거는 없다는 거야.
결론은 지금 항소 이유서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항소 이유서가 맞다면 개표 부정에 대한 증거는 없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잘못 읽은 거야? 수개표와 무관한 법률 다툼인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한영수 씨가 계속 감옥에서도 개표 부정이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 읽어봐봐. 한번 항소유서를 읽어봐봐. 한영수 씨가 개표 부정을 계속 주장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한영수란 사람이 소송을 건 게 살아있다. 그건 뭐냐? 자, 이 대법원이 문제인 거야, 이거는.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한 부분은 한영수란 사람이 소송을 건 게 각하된 걸로 오해를 했어. 그거는 대법원에서 한영수란 사람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K씨 등 3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라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에서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각하했다라고 발표가 났어요, 기사가.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 부정개표 주장하는 수개표론자들의 소송이 각하된 걸로 알았어. 그래서 내가 각하됐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한영수란 사람이 2013년 1월 4일에 소송한 건 각하되지 않았어. 왜? 1월 4일에 했기 때문에 시한을 넘긴 게 아니야. 그러면 대법원은 여기부터가 중요한 얘기야.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대법원은 이걸 1월 4일로부터 180일 이내, 즉 7월 안에 이걸 소송을 했어야 돼. 심리를 했어야 됐다고. 근데 안 한 거야. 각하된 사건이 아닌데 심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법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거야.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라니까요. 신문기사 찾아봐. 선거법에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나 정당이나 선거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한 달 이내에 소송을 걸 수 있고, 그러면 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반드시 판결해야 돼. 근데 안 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대법원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건이 38,000건이라.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라는 말이 사실이냐? 허위사실이라고. 왜? 내가 2월 8일에 나왔어. 13년. 그러면 내가 나오기 한 달 4일 전에 이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내가 나오기 한 달 전에 이미 검토할 시간이 충분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사건을 검토했겠지. 그래서 4월 달에 판결 낸 거 아니야. 대법원에 있는 38,000건 중에 내 건도 있었던 거지. 내 거 2달 만에 판결했다니까? 나는 고등법원 판결이 2월 8일에 나왔어. 그러면 2월 8일에 나온 내용, 2월 8일에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2달 만에 처리하고 1월 4일에 나온 더 중요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왜 180일 기한 넘긴 거야? 빨리 판결하면 논란이 사라지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뭐라고 얘기할 거야? 사건이 많아서? 뻥까지 마. 내 거 심리할 시간에 했으면 됐지. 역사적 기록이야. 내가 고등법원 판결 받은 날은 2013년 2월 8일.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된 날은 1월 4일. 1월 4일에 제기된 소송이 시간이 없어서 못 봤다? 2월 8일에 나온 나에 대해서는 4월 11일에 두 달 만에 판결해놓고? 이 역사적 증거야, 이거. 내가 이러려고 감옥 간 거야. 나는 정말 내가 그때 감옥 가길 너무 잘한 것 같아. 감옥 갔다 내가 나온 게 날짜로 나와 있잖아. 2월 8일. 여기 판결 내가 아까 보여줬잖아. 나 우리 방송국 게시판에 딱 나와 있네. 판결 선고 2월 8일. 고등법원 판결이야. 고등법원 판결문이 2월 8일이라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두 달 만에 났다고. 그러면
그동안 업무가 너무 많아서 못했다라는 말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고. 1월 4일에 소송이 된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고 시간을 질질 끈 거 아니야. 난 2월 8일에 나왔는데 4월에 판결 났다니까. 자, 역사적 증거야.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첫째, 대법원은 왜 K모씨라고 이니셜로 표현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나부터 이건 각하된 사건인 줄 오해를 했어. 왜 사건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K모씨란 사람을 마치 이 사건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언론에 제보했어?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징역형이야. 두 번째, 그러면 이 한영수 외 1인이 제기한 대선 무효 소송은 각하되지 않았는데 왜 180일 이내에서 심리하지 않았는가? 뭐라고 설명할 거야? 일이 많아서 뻥까지 마시고 내 거 2월 8일에 판결 난 거 2달 만에 저기 판결하셨잖아요. 응? 내 거 할 시간에 했으면 됐지. 그지? 왜 거짓말하고 그래? 역사적 사실이야? 내가 지금 팩트만 얘기하는 거잖아. 똑같이 선거법이고 나는 개인이고 이건 대통령 선거야. 공직선거법에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면 180일 이내에 판결하라고 나와 있어. 처리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 부정론을 확산시키는 주범이라는 거야. 지금 방포가 아니고요. 적인 것 같은데요. 녹화 시간 때문에. 버퍼가 지금 심해요. 어때요? 지금도 버퍼가 심해요? 지금도 버퍼가 심해요? 지금 괜찮죠? 이게 너무 이렇게 녹화 시간이 길어져서 그래. 3시간이 넘어가니까 이게 지금 버퍼가 있었어요. 녹화 파일 넘어간 소리야. 여러분 항소이유서 봤습니까? 지금 한영수 씨의 항소이유서 봤어요? 지금 한영수 씨의 항소이유서는 한영수 씨가 개표 부정에 대해서 확신적으로, 그러니까 한영수 씨를 변론하는 회사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개표 부정의 증거에 대해서 지금 서버를 교체했다는 거, 서버 교체한 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일반 선관위의 일반 사무용 서버를 교체한 거래. 대선 관련 자료를 서버 교체한 게 아니라 선관위의 일반 사무 보는 서버를 교체했다는 거야. 그거를 한영수 씨가 몰랐다. 그러니까 고의로 명예훼손한 게 아니다 라는 논리를 피고 있고, 그 다음에 JXLS라는 엑셀 파일의 확정 날짜가 1월 11일로 그러니까 하루 전날로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오해했던 거다. 즉 JXLS라는 그 시스템을 비전문가라서 몰랐던 거란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근거 3가지, 박모 씨라는 중선관위 직원이 시인을 했다. 그것도 시인한 게 아니고 시인했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 중선관위 서버 교체에 대해서 오해한 거다. 근데 충분히 오해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엑셀 파일, 그걸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고 얘기한 거다 라고 나와 있어. 내가 제대로 본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본 겁니까? 항소유에서 읽어본 사람, 내가 지금 항소유에서 잘못 읽었어요? 지금 항소이유서에는 한영수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근거들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자기의 판단을 얘기한 거지, 그게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선관위 직원이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고의로 명예훼손을 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라는 논조예요.
여러분, 내가 볼 때 이거 무죄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한영수 이 사건이요. 내가 볼 때 결정적일 때 무죄가 나올 것 같아. 지금 잘 기억해도. 왜냐?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된다 안 된다. 거기다 공무상, 공무원의 공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예, 공무원의 공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요,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옛날에 노무현 때 노무현을 그렇게 욕한 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했다니까? 대통령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뭐 그러면서 국가 고위 공직자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결정적일 때 한영수 그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무죄, 그러면 전부 다 개표 부정이 무죄 받은 줄 알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한영수란 사람은 지금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똑바로 설명을 안 했다. JXLS라는 그 엑셀 파일 양식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해명을 안 했어. 그러니까 한영수란 사람이 오해할 수 있었던 거야. 또 서버 교체한 게 사실이야. 그러면 이거요, 명예훼손 해당 안 돼요. 그 두 가지만 가지고도 중선관 입장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했다고 볼 수 없는 거야. 내가 법정 재판 받아봐서 알아. 또 박모 씨가 시인했다라고 쓴 표현은 시인했다고 생각했을 뿐이다라고 해버리면 이거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결정적일 때 이거 무죄 판결 내려서 또 개표 부정에 혼돈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지금 개표 부정에 대한 증거는 있다 없다? 현재 개표 부정에 대한 증거는 없어. 다만 한영수라는 사람이 노무현부터 당선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야. 전자개표기라는 그 기계가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류는 있어요. 전자개표기에 오류가 있는 거 맞아. 전자개표기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노무현부터 당선 무효다. 그걸 주장한 사람이라고. 한영수란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주장은 개표 분류기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 개표 분류기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도 해. 실제로 선관위에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그 오류가 없음을 증명하겠다고 한 그 자리에서 오류가 발견됐잖아.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이렇게 오해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거야. 제때 제대로 해석을 안 하고, 그리고 분류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분류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건 맞아. 그러나 분류기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라고 단정할 수 있다 없다? 개표 부정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분류기에 오류 가능성은 있지만, 오류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표 부정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없다. 개표 부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지금 한영수라는 사람이 지금 징역을 살고 있는 건 개표 부정을 주장했기 때문에 징역 사는 게 아니야. 선관위 직원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한영수라는 사람이 무죄를 받아도 개표 부정이라는 주장이 사실로 인식된 게 아니라고. 자,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내 말이 맞아, 틀려? 내 말에 논리적인 오류가 있습니까? 그러면 개표 오류는요, 언제나 있었어요. 모든 선거에 있었어. 그 다음에 부정투표 있잖아. 왜 그 투표용지가 막 쌍으로 나오고 접혀서 나오고 그런 이상한 일들이 있어. 늘 개표 오류는 있다니까? 개표장에서 오류는 있어요, 늘. 그러나 내가 이 얘기할게.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마지막 선거를 할 때였어. 대학교를 졸업하던 마지막 선거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학생회 선거를 하는데, 그 총학생회 선거를 하는데 어떤 외국인 학생이 있었어요. 외국인 학생이 선거하는 마지막 날 선거를 하러 갔더니 누가 얘 이름으로 사인을 하고 투표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얘가 그 내용을 우리 쪽 후보, 우리 팀에서 물고 있는 후보한테 제보를 한 거야. 그래갖고 사실 확인에 들어갔어. 그래서 투표함을 투표를 중단시키고 부정선거의 증거다. 아니, 그 외국인 학생이 자기가 투표하러 갔더니 누군가 대신 투표를 해버린 거야. 본인의 허락 없이.
그러니까 이 대리투표라는 것이 확증을 잡았기 때문에, 증인도 있기 때문에 이게 부정선거다. 그래서 이 선거 결과는 무효다라는 주장을 한 거야. 그 내가 지지했던 후보 측에서 중선관위에 질문을 했어. 그러자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투표함은 개봉하지 않고 그냥 없겠다. 그러니까 그냥 이걸 개봉하지 않고 이 선거는 무효로 하고 재투표를 하겠다 그랬어. 그래서 중선관위에 물어본 거야. 그때 중선관위가 뭐라 그랬냐면, 언제나 개표 오류는 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떨어질 것 같은 후보들이 당선된 후보를 대상으로 해서 유리한 선거에서 개표 부정을 한다는 거야. 일부러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고 투표함에다가 잘못된 투표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투표함을 무효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야. 지는 쪽에서 이긴 사람의 선거 결과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개표 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은 그렇게 문제가 생긴 숫자, 즉 대리투표란 증인이 선거의 낙차, 가령 이 선거 표 차이가 1000표다. 그런데 대리투표의 증인이 1200이다. 1200명이 우리 1200명은 투표하지 않았는데 투표했다고 나왔다. 그럼 이 선거는 무효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 부정의 오류의 숫자가, 부정의 투표 숫자가 선거의 낙차, 떨어지고 당락의 차이를 넘지 않으면 선거 결과를 인정한다는 게 선거법이라는 거야. 이해해? 이해해? 설명충은 또 뭐니? 너는 바보충이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선거법이라는 게 항상 일부러 지는 쪽에서 당선자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부정 투표용지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부정 투표용지가 발견되면 그걸 무효로 했다는 거야. 그걸 이승만이 이용했었던 거예요. 이승만이 그걸 이용한 다음에 나중에 그래서 선거법을 바꿀 때 그 부정 투표용지의 숫자가, 그래서 왜 투표용지보다, 그러니까 원래 선거인단보다 투표용지가 더 나오는 투표함이 많아. 원래 이 동네 유권자가, 그러니까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2만 명인데 2만 500표, 2만 300표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니까. 지는 쪽에서 일부러 부정투표용지를 집어넣은 거야. 부정투표용지를 넣어서 그래서 선거를 무효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정투표 숫자가, 그러니까는 그 투표 오류, 개표 오류 숫자가 당락의 당선자와 낙선자의 차이를 넘어서면 선거 무효. 그 오류가 요 당선자와 낙선자의 표차 이내면 선거 인정. 그게 선거법이라고.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이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옛날에 다 그랬어. 옛날에 일부러 그 자기 동네에서 제가 투표해서 당선될 것 같으면 걔를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반대파가 부정투표용지를 집어넣는다니까. 그래서 투표함을 무효로 만들려고. 그러지 못하도록 그 낙차 얘기가 있는 거야. 내가 왜 그동안 개표 부정 얘기 안 했는지 이해가 되지? 내가 왜 개표 부정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마라, 개표 부정에 대해서 떠들지 마라라고 얘기했는지 이해가 되지? 그 낙차 폭이, 낙선 낙차 폭이 그 오류 범위보다 크다고. 그래서 이건 얘기해봤자 싸움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거야. 요 얘기하니까 또 다 도망갔어. 나중에 돌아와 또 개소리 하려고 그러지. 표차가 크면 그 오류의 숫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엑셀 파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박근혜야. 박근혜인데 그 엑셀 파일을 선거 다음에 아무나 확인할 수 있게 올려놨겠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 상식적으로 그 투표 결과가 하루 전날 엑셀 파일이 완성돼 있었다. 그거를 중선관위 홈페이지에다가 떡하니 공지해 놨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못 본다라고 얘기하면 한영수 씨가 그 자료를 어디서 구한 건데? 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자료를 어떻게 구했는데? 그것도 중요해. 그 자료를 구한 방식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하루 전날 결과로 하루 전날 나온 건 틀을 만들었다고. 틀. 정보 처리의 틀거리를 만들었다는 거야. 각 지역에서 투표인, 그러니까 뭐 선거인단수, 그 다음에 투표인수, 그 다음에 후보별 득표수, 그걸 처리하는 틀거리가 완성된 게 하루 전날이라고. 거기에 나중에 내용을 갖다 넣은 거야.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지금 절반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타진녀로 생각해. 타진녀 때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스탠포드 학생이 그 타블로가 스탠포드 대학 다닐 때 동아리 활동한 거, 졸업사진 뭐 여러 가지 활동사진, 수상 경력 이거 다 찾아서 보여줘도 안 믿었어. 그래서 나중에 MBC에서 스탠포드 대학의 학장을 찾아갔어. 아니, 학교의 임직원을 찾아갔죠. 교직원한테 타블로가 정말 학교 다니는지 확인을 해줘요. 생방송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그게 방송으로 나왔어. 그래도 안 믿어. 그 직원 가짜라고. 내가 볼 때 이만큼 설명해도 개표 부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을 거야. 그리고 적당할 때, 박근혜한테 가장 큰 위기가 왔을 때 아마도 한영수 씨가 무죄 받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예. 한영수 씨가 무죄 받고 나오는 건 개표 부정 주장이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선관위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의 무죄를 받는 거야. 그건 내가 봐도 당연히 명예훼손이 안 돼. 왜? 무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똑바로 대답을 못 해놓고 명예훼손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이거는 한영수 씨가 선관위 직원 둘한테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금 감옥을 살고 있는 거고, 그거는 개표 부정을 주장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사는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아요? 지금 한영수 씨가 감옥에 간 이유는 개표 부정을 주장해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중선관위장하고 박모 씨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즉 서버를 교체해서 선거 자료를 지우려고 했다. 그게 아니었다. 또 하루 전날 날짜로 확정된 엑셀 파일을 보고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그 엑셀 파일의 특징을 몰라서 그런 거다. 그러니 그 사람이 무죄를 받아도 개표 부정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만큼 설명해도 이해 못하면 그건 소보다 못한 놈이야. 내가 사람한테, 내가 소한테 이거 설명하면 소가 영문으로 논문을 쓸 거야. 자, 그동안에 개표 부정 주장을 했는데 내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됐더라. 그런 사람 손. 그동안에 개표 부정 주장에 대해서 사실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내 설명을 듣고 사실을 알게 됐다. 손. 아니, 이렇게 개표 부정을 많이 믿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개표 부정이라는 게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예? 개표 부정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거야. 자, 나중에 이 한영수 씨가 항소할 때 항소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 말 못 믿겠으면 가서 항소 그 이유를 물어봐. 한영수란 사람이 그 두 사람의 박모 씨 선관위 직원 박모 씨와 중선관위장을 대상으로 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그 재판에서 한영수 측 변호인이 뭐라고 논지를 펴는지,
끝까지 개표 부정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지 가서 봐봐. 부정선거백서 저자 2명이 징역 2년형을 사는 이유는 선관위 직원 박모 씨와 중선관위장이 서버를 교체해서 선거 결과를 지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했다라고 지금 들어가 있는 거지, 개표 부정이라는 주장을 해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한영수라는 사람은 자기가 개표 부정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던 거지, 허위사실이라는 거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니다. 그게 논조예요. 내 말이 맞죠? 내 말이 맞지? 계속해서 지난 주말 내내 내가 광주를 갔다 왔는데 계속 이걸 퍼돌리는 거야. 내가 허위사실로 법정 구속됐다. 그 다음에 개표 부정 선거에 대해서는 각하된 게 아닌데 각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허위사실 유포자라고 떠들고 있는 거야, 주말 내내.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한 거야. 분명히 대법원에서 대선 무효소송 각하라는 발표를 했고 나는 그게 한영수 씨인 줄 알았다. 왜? K모 씨 외 3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표 부정 선거는 대선 무효소송은 한영수 씨 건밖에 몰랐고 그게 각하된 걸로 알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대법원에서 한영수 건은 지금까지 각하시키지도 않고 심리도 안 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얘기하건대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게 뭐냐? 대법원은 180일 이내에 무조건 심리해야 돼. 심리 들어가야 돼. 처리를 해야 돼. 기각을 시킬 건지 각하를 시킬 건지 아니면 정식으로 소송을 받아들일 건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한영수 외 1인이 주장한 내용을 각하도 안 시키고 기각도 안 시키고 처리도 안 했어. 각하라는 건 그 사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고 기각이라는 건 사건 성립이 됐지만 의미 없다. 네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가 기각이고 기소 기소 중지 내지는 불기소 이거는 기소할 내용이 아니다 라는 거고. 이건 지금 대법원 선거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180일 이내에 처벌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야. 일부러 개표 부정 론자들한테 계속해서 빌미를 주고 있다고. 나는 개표 부정 없었다라고 믿어요. 나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박근혜가 개표 부정으로 당선됐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나는 개표 부정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표 부정으로 박근혜가 당선됐다라는 주장은 실질적 증거가 없다. 그게 내 최종 입장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선거법이야, 선거법. 선거법에 180일 이내에 처리하라고 나와 있어, 법안으로. 180일이 안 지난 거 이런 등신을 봤나? 야! 13년 1월 4일에서 180일이면 6개월이야. 13년 7월 4일이 180일이야. 180일이 안 지난 거 아닌가요? 너 나가! 나가! 쟤네들의 목적은 날 지쳐 죽이게 하려는 거야. 자, 내가 설명한 내용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거 있습니까? 예? 내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거 있냐고. 나는 사실만 얘기했어. 나는 사실만 얘기했고 한영수라는 사람이 무죄 선고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개표 부정이 사실로 인정됐다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영수라는 사람이 무죄 선고를 받는 건 선관위 직원 박모 씨와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게 개표 부정이 사실로 확인된 게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해도 말길 못 알아들으면 내가 볼 때 그거는 바보거나 아니면 요원이거나 일부러 개표 부정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논점을 흐리는 거야. 항상 개표 부정이 언제 나오냐면 아주 결정적일 때, 항상 결정적일 때 나와.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난 주말에 친노대 호남에 단결해야 된다라고 가서 광주 사람들이 문재인 안 미워한다 그런 얘기 내가 생방송으로 보여줬어. 그런데 이때 개표 부정 얘기가 또 나와. 주말에 뭐 하자는 거야? 지금 호남과 친노가 단결해서 야권 통합하고 새롭게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개표 부정 얘기가 또 나왔어. 지금 이 판국에. 내가 가장 어이없는 주장이 뭐냐 하면 투표소에서 개표하라요. 투표소에서 개표하라. 그게 왜 어이가 없냐? 지금 투표함을 구별로 모아요. 모든 구에 개표소가 있어요. 구에 선관위가 있고 그 구 선관위에서 개표장으로 가지고 와. 개표장으로 가지고 올 때 그 직원들, 거기 그 선거 그 참관인들이 있어요. 참관인들이 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걸 닫아서 그걸 보내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그걸 다시 확인하고 여는 거라고. 개표장에서. 그 개표장 참관인이 또 다 있고, 그것도 이 개표장 참관인이 선관위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야. 후보별 참관인들이 다 있어. 후보별 참관인들이 그걸 다 보고 있다고. 근데 뭐 밀봉 도장이 안 찍혀 있는 게 있다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잖아. 밀봉 도장이 안 찍혀 있었다. 그런 주장을 누가 한 거 아니야. 그러면 밀봉 도장이 안 찍혀 있을 수 있다. 그거 맞아요. 왜 그러냐? 어떤 선거, 가령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강남에 모 유명한 오피스텔은 선관위 직원이 못 들어간대. 주민 말고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그 투표함만 거기에다 집어넣어 준다는 거야. 굉장히 유명한 오피스텔인데 뭐 주상복합 건물인데 선관위 직원도 없고 각 정당별 참관인도 못 들어가고 투표함하고 투표용지만 들여보내.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 투표함은 무효로 해야 돼요. 그 투표함은 무효로 해야 된다고. 선관위 직원도 없고 후보별 참관인도 없는 투표함은 무효로 해야 되는 거야. 그거 불법이고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있어 지금. 이거는 선관위에서 그건 당선 무효가 아니라 그 투표함이 무효가 된다는 거죠. 예. 왜 그런 데다가 투표함을 넣어줘? 투표함을 넣었으면 반드시 참관을 해야지 등신 새끼들아.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이 개표 부정이란 주장. 자, 그러면서 이제 수개표 얘기를 해요. 수개표를 해야 된다. 수개표. 이승만이 부정선거할 때 전자개표기가 있었게요, 없었게요? 이승만이 3.15 부정선거할 때 막 불 끄고 숫자 지우고 막 그럴 때 전자개표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거 없었어요. 이승만이 부정선거할 때 다 수개표했어. 수개표하면 부정선거가 사라진다고 누가 그래? 수개표하면 부정선거 사라진다고 누가 그러냐고. 근데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소위 그 민주화운동 오래 했다는 선배들도 그 수개표론을 믿어. 이게 내가 볼 때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막 믿는데 잘 몰라서 그래.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전자개표기가 지금 한영수 씨의 주장은 뭐냐면 전자개표기 자체가 부정이라는 거야. 그래서 노무현도 당선 무효라는 거야. 그러면 박원순도 당선 무효고 안희정도 당선 무효야. 왜? 노무현, 박원순, 안희정, 최문순 전부 전자개표기로 당선 확정된 사람들이야. 내 말이 맞아 틀려? 지금 한영수 씨가 주장하는 건 전자개표기가 오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전자개표기로 투표한 거에 대해서는 선거 무효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야. 그러면 노무현이 대통령이 아니고 안희정이 충남지사가 아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닌 거야. 그 수검표를 안 했다는 주장요. 수검표를 안 했다라는 주장도 그거 선관위 입장은 수검표 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거 전자개표기가 뭐냐? 분류를 하는 거야, 분류. 투표 숫자를, 그러니까 뭐라 하나, 투표 결과를 빨리 내오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래갖고 수동으로 할 때 밤을 샜어요. 사람이 손으로 세가지고 밤을 샜다고. 밤을 새가지고 다음날 낮에 돼야지 선거 결과가 나와. 그런데 이 개표 분류기는 뭐냐면 그 그림을 읽어갖고 분류를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문재인 지지자, 박근혜 지지자 옆에 딱 있고 그 개표가 분류돼서 나와. 그러면 그걸 돈 세는 기계로 쫙 세. 그 돈 세는 기계로 셀 때 만약에 박근혜 지지자한테 문재인 표가 가 있다. 혹은 문재인 지지자 표에 박근혜 표가 가 있다. 표가 난다고. 개수기로 다 세서 그게 중앙으로 쏴지는 거야. 내가 볼 때 이 개표 부정 얘기를 한 사람들은요. 목표가 다를 리 있어. 투표하면 뭐하나. 나한테 텔레그램이랑 트위터로 투표하면 뭐하나. 개표가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리고 글을 보내더라니까. 내 텔레그램으로 받았어.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에. 투표하면 뭐하나. 정당한 개표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지 명단 확인해봐. 나는 따놨거든. 3명인데 3명이 그런 말 하더라고. 요 주말에. 결국 개표 부정의 근거는요. 개표 부정론을 펼치는 사람들의 목적은 투표 참여 의미 없다. 노무현도 당선 무효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도 기어이 또 말 안 듣고 안 믿지. 요즘에 어차피 투표해도 바뀌는 거 없다. 그 다음에 뭐 공정한 선거라는 보장이냐 이렇게 글 쓰는 거 보신 분. 요즘에 그러니까 뭐 게시판이나 카페에서 그렇게 글 쓰는 사람들 보신 분. 투표해봤자 소용없다. 제대로 개표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투표 하나만 하다 이런 거 보신 분. 벌써 있네. 그치? 그들의 주장의 목표는 그거라니까. 개표 부정론자들의 주장은 그거라고. 그런 의도야, 그런 의도. 투표하지 말라고. 귀가 얇은 젊은 유권자들한테 이거 개표 부정이니까 너 투표하지 마라. 투표해봤자 방법 없다. 그런 얘기 하려고 지금 개표 부정을 계속 퍼뜨리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댓글 보면 5개 정도는 있다. 걔네들이 누군지 조사를 해야 된다니까? 그런 댓글 다는 거.